자, 이번 시간에는 등비수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은요, 말 그대로 이 등자 같을 등. 자, 이 비는 나눌 비. 비가 늘 똑같은 수열을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16에서 32를 나누면, 그쵸? 16 나누기 32를 하면은 요거 2분의 1인 거죠. 8에서 16을 나누면 또 2분의 1인 거죠. 4에서 8을 나누면 또 2분의 1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곱해서, 자, 우리가 나누었단 말은 곱하기 2분의 1을 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든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2에서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들고 16에서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들고, 자, 8에서 2분의 1을 곱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들고, 이렇게. 그때 그 일정한 수 있죠, 요거. 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공비라고 하고요. 자, 이 수열은 그러면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 되겠죠. 그때 우리가 공비라고 하는 것을 기호로 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등비수열에서는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이웃하는 두 항을 표현을 할 때, 자, AN이 n번째 항, 요거 일반항, n번째 항이라고 하고, 요거 다음 항은요, 얘보다 항번호가 1이 크겠죠? 그래서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둘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아보면, AN에서 공비R을 곱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an에다가 공비 r을 곱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고, 자, 아니면 우리가 이 등식의 양변을 an으로 나누면요, an 플러스 1에서 an을 나눈 값이 공비 r이다 라고 표현을 해줘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을 거고, 자, 그럼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보면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요 수열에 우리가 첫째 항, 요거를 A1이라고 할까요? 아까 예를 든 거. 자, 16 이거를 A2라고 하고, 자, 세 번째 나열된 게 제3항, 네 번째 나열된 게 제4항, 요런데, 자, 두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32인 첫째 항에다가 공비 2분의 1을 한 번 곱한 겁니다. 그쵸? 자, 셋째 항은요, 자, 여기 셋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2분의 1이 두 번 곱해져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얘는 첫째 항 32에다가 2분의 1이 두 번 곱해져서 만들어진 거. 자, 네 번째 항은요, 첫째 항에다 공비가 하나, 둘, 세 번 곱해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쵸? 32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 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우리가 AN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요거는 32에다가 자, 여기 항번호의 관계를 보면요, 얘가 4일 때 3이고 3일 때가 2고 2일 때가 1이죠. 그러니까 항상 요 항번호보다 공비를 한번 1 작게 곱하면 돼요. 그쵸? 요게 2분의 1의 n-1 제곱.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일반화할 거기 때문에 첫째 항을 우리가 A라고 두고 공비를 R이라고 두면은요,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은 A 곱하기 공비 R의 n-1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A, B, C라고 하는 세 수가 있는데 이 세 수가 차례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할게요. 자, 그때 우리가 한 가운데 있는 요 B 있죠, 요거. 자, 요걸 뭐라고 하느냐면 등비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항이라고 해서 등비중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게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거는요, B에서 A를 나눈 값이 C에서 B를 나눈 값과 같아야 되죠, 공비로. 그쵸? 그럼 우리가 이 등식을 이렇게 곱해보면 B제곱은 AC라고 하는 식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등비중항을 구하는 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 끝의 곱과 똑같다. 그렇죠? 자,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B를 구하라고 하면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C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ABC라고 하는 게 양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양수라면 B라고 하는 건 루트 AC가 될 거예요. 그쵸? 자, 이거 우리가 저번에 등차중항도 배웠는데 등차중항은 ABC가 차례대로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B라고 하는 게 2분의 A 플러스 C였죠. 이거 우리가 고1 때 부등식, 그쵸? 부등식에서 뭐가 나왔냐면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자, 이 등차 중앙이 바로 산술 평균이 되고요. 자, 등비 중앙이 바로 기하 평균이 됩니다. 자, 그때 우리가 산술 기하 평균할 때 이렇게 했었죠. 2분의 A 플러스 B. 이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았다. 이거 했었어요. 그쵸? 자, 거기에서 나오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라는 게, 이거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과 관련이 있구나. 이건 그냥 참고 삼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등비 중앙이라는 건 가운데 있는 것의 제곱이 양 끝의 곱과 같다. 네. 그러면 내가 등비 수열에서 연속하는 세항사의 관계를 표현하려면 등비 중앙을 이용해서 표현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AN 그 다음 항을 A의 n 플러스 1, 그 다음 항을 AN 플러스 2라고 두면, 자, 이 수열이 차례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가운데 있는 AN 플러스 1이라는 게 등비 중앙을 이룰 겁니다. 그쵸? 그래서 AN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AN 곱하기 A의 n 플러스 2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등비 중앙을 표현하는 식이 되는데, 우리 문제를 풀다가 이런 식으로의 표현이 나오면 그 수열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등비 수열 AN에서 제5항이 마이너스 48이고 제8항이 384다. 일반 AN을 구해보자. 자, 제5항은요. 첫째 항 A에다가 공비를 4번 곱한 겁니다. 그쵸? 항 번호보다 항상 한 번 작게 곱하죠. 자, 제8항이라는 건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7번 곱한 거 맞죠? 요게 384입니다. 그런데 AN을 구하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거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것은요. 나누었을 때 뭔가 문자를 소거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번식에서 1번식을 나눠 볼게요. 요거는 AR의 7제곱에서 AR의 4제곱을 나누는 거죠. 자, 그 값이 384 나누기 마이너스 48인데, 자, 이거 약분해 보면 R이, 자, 7개, 4개니까 3개. 그게 마이너스, 이거 나누면 몇 번 들어가나요? 얘가 8에 64. 맞죠? 8. 네, 8번. 이렇게 들어가겠네. 자, 그래서 공비 R이라는 게 3번 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수는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럼 이거 구한 거를 1번식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A 곱하기 마이너스 1을 4번 곱하면 16이 되고 그게 마이너스 48입니다. 그럼 A라는 거 48에 16을 나누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첫째 항과 공비를 구했어요. 그럼 일반 A에는요.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3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니까 이것의 n-1제곱이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첫째 항이 5이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에서, 자, 기호로 좀 표현하고 넘어갈까? 첫째 항 A는 5인 거고요. 공비 R은 3인 등비 수열에서 처음으로 만보다 커지는 항은 몇 번째 항입니까? 하고 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일반 AN을 구해볼게요. 자, 등비 수열에서 일반항을 구하려면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시면 돼요. 그쵸? 첫째 항이 5, 공비가 3, 요것이 n-1제곱인데 요게 만보다 커지는 항을 구하는 거니까 요게 만보다 커지는 n이 얼마인지를 구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요 식의 양변은 우선 자, 지수법칙을 써주면요. 지수법칙 굳이 안 써도, 자, 3n-1제곱은 5로 나눌까? 5로 나누면 2000이 됩니까? 그쵸? 그래서 3을 몇 번 곱하면 2000보다 커지니? 하고 물어본 거니까, 자, 3에 우리가 4제곱이 81, 자, 3의 5제곱이 243, 자, 3의 6제곱이 3을 다시 곱하면 9, 3, 4, 12, 네, 3 곱하면 729. 자, 3을 7번 곱하면은요, 3, 9, 27, 3, 2, 6에 8, 3, 7에 21. 네, 그래서 2000이 넘어갔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n-1이라는 게 뭐가 돼야 되죠? 7이 될 때부터죠. 그래서 n-1이라는 게 7이 될 때부터니까 n은 제8항부터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8항이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두수 3과 243 사이에 이 세 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있대요.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는데 그때 x1과 x3의 값을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요 3을 첫 번째 항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요거는 몇 번째 항? 네, 이 수가 전체, 자, 여기 양 끝에 2개 있고 가운데 3개 있으니까 전체 5개죠. 그러니까 243은 5번째 항이 돼요. 그쵸?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를 찾을 수 있느냐면 공비를 찾을 수 있거든. 즉 5번째 항이라는 건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4번 곱한 건데 첫째 항이 3이고 공비를 몰라. 그걸 계산한 게 243이라는 거지. 그래서 R의 4제곱은 243에다가 3을 나눠주면요. 요거 81이 돼요. 자, 그러면 4번 곱해서 81이 되는 수는 뭐 있을까? 3도 있고 또 네, 마이너스 3도 되죠. 그래서 R이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때 내가 공비 R이 3일 수도 있고 공비 R이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는데 자, X1하고 X3를 구해서 2개 곱하라 그랬죠. X1은 자, 공비가 3이라면요. 3에서 3을 곱한 거니까 9. 그쵸? X2는요. 9에서 3을 곱한 거니까 27. X4는요. 27에서 3을 곱한 거니까 81이 돼. 그런데 공비R이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때 x1이라는 건 요거는 3에서 마이너스 3을 곱하면은 요거 마이너스 9가 되죠. 자, x2라고 하는 거는요.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3을 곱한 거니까 플러스 27이 되고 x3라는 건요. 27에서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81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건 x1 곱하기 x3인데 자, 위의 경우나 밑의 경우는 어차피 곱한 거는 똑같네. 그쵸? 그래서 9일은 9, 8, 9, 72, 72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세 수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었다. A 값을 구해보세요. 자, 이렇게 세 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때 이 항 가운데 있는 항이 등비중항입니다. 그쵸? 그래서 등비중항은 어땠었냐? 가운데 있는 것을 제곱한 것이 양 끝을 곱한 것과 그 값이 똑같았죠. 자,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제곱을 해주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2a제곱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1이 되고 자, 넘어가면 a제곱에 요거 마이너스 3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5a 자, 1은 넘어가면 없어지고 그래서 a로 묶어내면요 a 마이너스 5가 되는데 그래서 a라는 건 0 또는 5가 돼요. 그쵸? 자, 그러면 A자리에다 0을 넣으면, 0 넣으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에서 등비수열인 거 맞고, 5를 넣으면 4, 6, 그리고 5를 넣으면 9, 이렇게 되나요? 그쵸? 자, 5를 넣으면, 이것도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4, 6, 5를 넣으면 9 이렇게 되니까 2에서 6 갈 때 얼마 곱한 거야? 2분의 3을 곱했으니까 6에서 9 갈 때도 2분의 3을 곱해서 등비수열인 거 맞네. 그쵸? 그래서 A의 값은 0과 5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자,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등비수열을 이룰 때 실수 K 값을 구해보세요. 자, 이렇게 어떤 세 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하면은요. 자, 처음 수를 A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 수는 AR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 수는 AR의 제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세 수가 차례대로 등차수열을 이루면 그때는 가운데 있는 항을 A라고 두고 A-D 그 다음 거 A 플러스 D 해서 이렇게 세 수를 잡았는데 자, 세 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표현해 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먼저 세근의 합 A하고 AR하고 AR의 제곱을 더해주면요.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으니까 2 이렇게 되고 자, 두 개씩 곱한 거 이렇게 그러면 A제곱의 R A제곱의 R의 세제곱 A제곱의 R의 제곱 이렇게 두 개씩 곱한 거는 A분의 C가 되니까 1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요 놈을 세 개 다 곱한 거 그러면 A 세제곱, R 세제곱 이렇게 될 건데 그거는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었으니까 이게 K가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는 K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위에 거 1번식, 밑에 거 2번식이라고 하면 자, 2번식에서 우리가 1번식을 나눠 볼 거야.
자, 1번식은요, A로 좀 묶을게요. A 묶어내면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 분의, 자, 요거는 분모, 요게 2, 이렇게 될 거고. 자, 분자 2번식은 공통인수가 A제곱의 R이니까 묶어내면은요, 1 플러스, 그리고 R 플러스 R제곱, 요렇게 되죠. 자, 그게 1, 이렇게 되거든. 그럼 분모 분자 이렇게 약분되고, A도 하나의 약분되죠. 그럼 AR이라고 하는 게 2분의 1이 된단 말이지. 그쵸?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K 값인데, 자, K라는 건 A 세제곱 R 세제곱이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AR의 세제곱이 될 거고, 근데 AR이 2분의 1이었으니까 2분의 1을 3번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K는 8분의 1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을 첫 번째 시행에서 구등분을 해서 중앙에 이 정사각형을 제거한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행에서는 첫 번째 시행의 결과로 남은 8개, 요거 8개. 자, 8개를 다시 각각 다 구등분을 하는 거야. 구등분을 해서 그 중에 또 한 칸을 제거한답니다. 이와 같은 시행을 계속할 때 30번째 시행 후에 남은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래.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 시행하고 나서 남은 도형의 넓이를 A1이라고 하고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이 제일 처음 넓이는요, 3, 3은 9가 돼요. 그쵸? 그런데 그 넓이를 전체에 9등분한 거 맞죠? 9등분을 해서 그 중에 한 개를 버리고 8개를 남겼으니까 남은 도형의 넓이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시행하고 남은 건요. 자, 첫 번째 시행을 한 게 있으면 그 남은 거를 다시 다 9등분을 한 거지. 맞죠? 다 9등분, 남은 걸 다 9등분 해가지고 다시 그 중에 또 한 개씩을 버리고 남은 게 또 9분의 8배가 남은 거니까, 이 시행은 이렇게 된 거죠. 이전 항에 9분의 8을 곱해서 그 다음 항이 된 거야. 그치? 이걸 일반화 시켜보면, 자, 이전 항에다가 9분의 8을 곱해서 그 다음 항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등비수열. 공비가 9분의 8인 등비수열입니다. 그쵸? 그럼 우리는 30번째 시행 후 남은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요. 자, A30을 구하는 거고, 얘는 첫째 항에다가 공비 9분의 8을 몇 번? 네, 29번 곱하면 되죠. 그런데 첫째 항이라는 게 요거 아까 계산해주면 짠짠 없어지면 8이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8 곱하기 9분의 8의 29제곱. 자, 이거 계산할 수 없으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죠.